아, 네네. 명상을 잘하면 굳이 요가를 안 해도 된다. 아, 라는 질문을 지금 올려주셨네요. 이게 지금 다른 분이 올려주셨던 질문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 있죠? 아사나 수련? 그죠? 요가는 원래 명상을 포함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아마도 자세 수련, 아사나 수련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상을 잘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요것만, 그 말씀을 이제 하신 분은, 이 질문과 비슷한 건데, 이게 원래 10시 넘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인트로버트 스커트 님이 하신 질문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볼게요.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제 인스타에다가, 아사나의 성장과 마음, 의식의 성장이 꼭 같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사나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의 영향도 큰 듯한데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족한 것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두 질문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지금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올려주신 웨얼 에브리 유고 님, 혹시 좀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좀 편할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앞에 이제 인스타에 이제 질문해 주신 거 내용을 가지고 보자면 아사나 수련의 성장이 의식 성장에 비례하느냐, 꼭 같이 가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거랑 비슷한 거죠. 아사나 성장, 여기서 성장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아사나 형상을 또는 어려운 자세를 잘 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꼭 의식 성장에 필요한가 또는 그 과정에서 꼭 필수적인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웨어의 브리 유고님은 거꾸로 질문을 하셨지만 어쨌든 결국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의식 성장, 일단 마음 성장 이 관점에서 보자면 꼭 자세 수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의식 성장, 마음 성장 또는 뭐 영적 수련이라고 불리우는 수련이 많잖아요. 일단 그냥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불교 명상도 있고요. 그리고 요가 안에도 다양한 요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나 수련을 열심히 하는 물론 네네 그러시군요. 네. 아사나 수련을 열심히 하는 요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박티 요가도 있죠. 박티 요가라고 해서 박티 요가는 신에 대한 헌신, 사랑 이런 것을 또는 신에 대한 경배를 주요 초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박티 요가라고 하고요. 또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만트라라고 하는 수련 방식도 있어서 만트라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내거나 찬팅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명상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의식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꼭 아사나 수련을 요가에서 아주 뭐 이렇게 고급 수련 자세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네, 맞아요. 명상 선생님 아사나 요가 열심히 안 해도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뭐 사고로 뭔가 다쳤다거나 그런 분들은 의식 성장을 할 수 없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뭐 호흡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요가를 할 수 있다. 그 요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가는 영적 수련으로서의 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꼭 뭐 무조건 아사나 수련을 해야만 의식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Where Every 유고님은 아니실 수 있지만 인트로버트님 저 인스타에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아사나 수련만 하면 의식 성장이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아사나 수련을 해야 되나 이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하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사나 수련만 열심히 만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을 위주로 아사나 수련을 위주로 하여서 그 안에서 호흡도 하고 왜냐하면 의식도 집중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사나 수련을 하면서 의식 집중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할 수 있죠. 뭐 반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 성장은 가능하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문제라기면 문제인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사실은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요가를 열심히 꾸준히 하신다는 분들도 매일매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정말 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요가를 아사나 수련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루에 뭐 2시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문헌에 있는 것들은 수행자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했을 때 의식 성장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사나 형상의 완성도 좋지만 단계별로 접근해가는 과정 자체를 느끼면서 섬세하게 맞습니다. 네, 이건 아사나 수련을 잘하고 아사나 수련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아사나 수련을 뭐 잘한다 못한다고 뭐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사나 수련은 의식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고 그것을 통해서 의식 성장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현대인한테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성장, 의식의 성장을 이루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아사나 수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요가를 꼭 영적인 수련 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현대인들은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그냥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취미를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몸매를 좋게 하거나 미용을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효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는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꼭 뭐 어떤 의식의 성장을 이루겠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다. 또는 마음에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면 좀 집중적인 수련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그냥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아사나 수련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의미가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에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은 이제 의식 성장을 또 유독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 성장에 관련된 내용 것을 하려면 이제 아사나 수련 현대인들한테는 아사나 수련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사나 수련을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명상을 1시간만 하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상도 만약에 하면 만드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몇 시간씩 해야 집중적으로 좀 하는 시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의식 성장이라는 영적 성장이라는 관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는 절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렁설렁 천천히란 표현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축적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계속 그것을 떠올리고 알아차리고 명상을 하거나 호흡하거나 아사나를 하거나 하는 것을 해줘야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사나 수련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아사나를 단계별로 접근하고 몸을 섬세하게 잘 느끼고 수련하셨다면 그거를 일상생활로 가져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있죠. 그것을 자세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내가 일상생활에서 꼭 매트 위에서가 아니라 움직일 때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거 뭐 걷거나 뭐 집에서 많이 걸으시죠. 화장실 갈 때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물건을 잡으려고 숙일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뭐 몸의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각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적용해 보는 거죠. 또는 요가를 아사나 수련을 하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뭔가 올라온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사나 수련을 계기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자신의 생활로 끌고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시도, 조금씩 그런 시도를 해서 적용해보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네. 나의 그 수련의 질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수련의 기피하는 방식이 아닌가. 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보는 연습. 네, 그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나 수련이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내 삶의 변화를 더 가져오고, 뭐, 모든 수련이 그렇죠. 아사나뿐만 아니라 호흡이든 명상이든, 요가 수련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해보면 그것에 대한 걸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하니까 나중에 아사나 수련 할 때도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때 좀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된다든지, 그때 또 몸을 알아차리는 게 잘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선순환 시켜야지 이렇게 수련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요가가 내 삶에 좀 더 깊이 이제 영향을 주거나 의식을 성장하거나 뭐 마음을 성장하거나 하는 데는까지 이제 연결되는 데 도움을 주려면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